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프TV 김미경 매니저입니다. 요즘 저희 회원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게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잘 안 팔린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있는 투자금은 소액인데 그 소액으로 도대체 어떤 물건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아파트와 빌라 도대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쉽게 투자 방향을 정하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콕 집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고 내 자금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최고의 입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입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최고의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무로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지만 막연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경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경매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경매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 6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소액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게 모은 내 종잣돈이기 때문에 무언가 도전하기가 더 두렵고 이마저도 돈을 잃게 될까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기사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경매 찬밥 신세, 빌라, 응찰자 없어 매물 산더미.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와 빌라가 인기가 극명하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사화로 되어 있고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뛰고 빌라는 하락한다. 경매도 양극화가 시작되었다라고 기사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3.7%로 집계됐고 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서울 오피스텔과 빌라 경매 시장에는 온기가 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85.3%로 전월보다 감소했고 빌라 낙찰가율 역시 82.6%에서 81.8%로 소폭 줄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 수요가 줄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비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아파트의 인기는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빌라는 지금 전세 사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고금리로 인해서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경매로 낙찰을 받고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아파트와 비교를 따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기 이전에 초보자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까지 경매 물건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출은 도대체 나오는 건지 요즘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경락 잔금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금융권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투자금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 한도는요 다 달라요. 주택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낙찰가의 80% 그리고 KB 시세 또는 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감정가가 3억이었고요. 낙찰가가 2억 8천이었습니다. 그럼 감정가의 70%인 2억 1천만 원, 낙찰가의 80%인 2억 2,400만 원 중에 더 낮은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억 1천만 원 정도 한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나의 투자금은 단순하게만 봤을 때 7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한도에서 10%가 줄어요. 그러면은 낙찰가의 70%, 감정가의 6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건을 직접 보면서 비교해 드릴 건데요. 아파트와 빌라 어떤 거가 더 수익이 좋고 어떤 걸 내 투자금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물건만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빌라를 먼저 볼 건데요. 2022 타경 107668이고요. 23년 6월 7일에 낙찰을 받았고요. 7월 18일에 대금 납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25일에 매도를 했어요.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고요. 구로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잔금 내고 매도한 데까지는 약 한 달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고요. 내부에는 임차인분이 살고 계셨어요. 중국인 임차인이셨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파파고라는 어플을 활용하면서 영도를 진행했습니다. 이 주변 일대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독 입찰이었고 수익은 한 달 만에 다른 비용 없이 5,712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같은 여러 가지 비용과 세금이 발생됐지만 오늘은 비교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빼고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이것 또한 비슷한 금액대의 입찰가와 낙찰을 받은 금액이라서 이 물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제가 이전에 직접 낙찰받고 매도한 물건입니다. 2023 타경 51129번이고요. 이 물건은 23년 10월 23일 낙찰을 받고요. 11월 29일 날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12월 23일에 매도를 했고요. 이것도 약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2억 400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에서 낙찰가 1억 7,680만 원을 뺐더니 2,720만 원이라는 액면상 시세 차익이 일어났습니다. 빌라와 아파트 매도한 기간이나 낙찰받은 금액은 비슷했으나 수익에 있어서는 빌라가 5,700만 원이고 아파트는 2,7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도 대략 차이가 나죠. 다음 또 세 번째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다시 빌라로 돌아오고요. 2023 타경 1190 3번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24년 1월 25일 낙찰을 받고요. 24년 3월 8일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이 물건은 저희 회원님께서 직접 낙찰받고 매도한 물건이고요. 2억에 매도를 했고요. 1억 3,075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실거주를 하시다가 매도를 한 사례고요. 6,925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도 아닌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이 물건은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보로는 어려워요. 버스를 타야만 10분 정도 거리를 가서 지하철역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6,925만 원이라는 액면상 시세 차익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아파트 물건이고요. 2023 타경 12762 24년 9월 9일 낙찰을 받고 10월 25일 대금 납부를 했고요. 매도는 24년 12월 26일이고요. 거래 금액은 1억 7,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네요. 그러면 매도 금액 1억 7,500만 원에서 낙찰가 1억 3,699만 9,999원을 빼면 약 3,800만 원 정도가 액면상 시세 차익으로 보여집니다. 낙찰받은 금액 아까 빌라는 1억 3,075만 원이었고요. 아파트는 1억 3,699만 9,999원이었죠. 물론 아파트가 700만 원 정도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시세 차익은 어떤가요? 빌라는 6,925만 원이었고요. 아파트는 3,800만 원입니다. 약 1.5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여기서 성향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아파트를 할지 빌라를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들처럼 비슷한 투자금을 가지고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할 때 이 물건이 확실히 매도가 될 물건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임장을 우리가 갔을 때 조사해야 될 부분이 인테리어 유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조사하시면 되는데 동네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해야만 매도가 잘 되는 동네가 있고요. 인테리어를 아예 하지 않고 금액이 차라리 저렴하게 해서 매수자분께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할 수 있게 기본형을 더 선호하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영상 보고 계신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곳은 인테리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매수자분들께서 선호하는지도 꼭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동일한 조건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빌라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경쟁률이 적어요.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낙찰가율도 높아지게 되고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만큼 작아지게 돼요. 저도 소액으로 시작했고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좀 도전하기는 막막하고 빌라 아니면 아파트인데 빌라도 아파트도 저도 무수히 입찰을 해봤지만 아파트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입찰자 수가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빌라 중에서도 지방 빌라가 있고 서울 빌라가 있는데 어떤 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에 있는 빌라더라도 거래만 충분히 된다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금이 소액이신 분들은 금액의 부담은 적지만 빠른 단기 매도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계속 불려나가고 조금 더 입지적으로나 혹은 선호하는 곳으로 진입을 해서 좋은 물건을 장기 보유한다면 나중에는 큰 시세 차익도 누려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아파트는 별로인 건가요?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서 조사도 훨씬 쉽고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굉장히 많이 찍힐 거예요. 그러면 그 실거래량과 주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확인해 보시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조사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조금 어렵거나 낙찰이 되어도 수익률은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빌라 조사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존재한다 생각한다. 나는 안전하고 쉽게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적더라도 아파트를 하시면 돼요. 아파트 또한 수익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더 불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인 성향에 따라 목적에 따라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 방향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수익화할 수 있는 그 물건이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1억 7,680 그래서 액면상 시세 차익은 2,720만 원 빌라 매도가 2억 2,800 낙찰가는 1억 7,088만 원 액면상 시세 차익은 5,712만 원입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지금 났죠. 그리고 두 번째 매도가는 1억 7,500만 원 낙찰가 1억 3,699만 9,999원 액면상 시세 차익이 3,800만 원 빌라는 매도가 2억 낙찰가 1억 3,075만 원 해서 액면상 시세 차익이 6,925만 원 이것 또한 약 3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더 정리해드리면 아파트는 시세 상승률이 빌라에 비해 높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실거주 목적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아파트를 투자하셔도 좋고요. 빌라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시세 상승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종잣돈을 불릴 때 단기 매도를 할 때 그럴 땐 빌라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시세 파악은 아파트가 빌라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대신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어렵지만 수익률은 단기 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빌라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고요. 빌라는 높은 편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은 아파트는 비교적 낮고 빌라는 노후된 빌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동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때문에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 경쟁률은 아파트는 높고요. 빌라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이슈나 재건축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빌라는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빌라가 수익률 면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경매정보지에 들어가서 오늘 매각된 내용을 봐봤는데요. 물건 현황의 매각,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선택을 하고 처음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입찰자 수 23명, 역시 높죠. 아파트라서. 두 번째 물건은 7명, 세 번째 물건은 1명이네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분께서 낙찰을 받으셨고요. 다음 물건은 15명, 그 다음 물건 6명. 와, 이거는 32명, 다음 물건 22명. 역시 아파트라서 경쟁이 많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해도 인기 있는 아파트나 그런 동네들은 이렇게 경매 시장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고요. 다음 빌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수 1명, 두 번째는 22명.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빌라치고. 아무래도 두 번 유찰되고 금액이 매력적이어서 들어온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건 1명, 다음 또 1명, 그리고 4명.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경쟁률이 적은 거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아파트를 할지 빌라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글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고 실행을 하신다면 큰 성공의 길 앞에 계실 겁니다. 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